안녕하세요. 이모콘에서 디자이너 위자드 디자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타이틀 디자인과 똑같은 발표 자료 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애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왼쪽 아래 사막여우 캐릭터 보이시나요? 저 프로필로 닉네임은 헤일리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캐릭터예요. 저는 UI를 주로 작업하는 인터랙션 디자이너입니다. 비즈냅이라는 회계 세무 서비스를 만드는 서비스팀 에멘탈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네, 제 소개는 이쯤 하고 발표 주제, 위자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위자드는 마법사고, 그럼 직역하면 마법사 디자인 패턴? 제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30초 감상하시죠. 어제 새벽에 만들었어요. Expecto Patronum. Expecto Patronum. 여러분, 위자드 디자인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영상까지 만들어서 한 정성스러운 거짓말이에요. 사실 제가 회사에서 CTO님이 헤일리, 이번 스프린트 이슈는 위자드 디자인이 중점이 될 거예요. 라고 처음 위자드 디자인을 잘 모를 때 접했을 때는 아까 봤던 저 영상처럼 위자드 디자인은 이런 게 아닐까? 라고 막 직역해서 멋대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구글링에서 위키에 정의된 내용을 압축한 문장이에요, 이게. 이게 위자드 디자인 패턴의 정의인 거죠. 근데 사실 잘 와닿지가 않죠. 영상이 너무 강력해서 텍스트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백문의 불여일견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개념을 이해할 건데요. 위자드 디자인의 특징과 이럴 때 위자드 디자인이 비벼볼만이 아니고 별로인 경우와 위자드 디자인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게 모두 위자드 디자인 인터페이스예요. 익숙하지 않나요? 윈도우, 쇼핑몰, 아마존 인스턴스, 암호화폐 코인 사이트, 다양한 서비스에서 우리는 위자드 디자인을 봤어요. 다만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건 공통적인 특징만 모아두는데요. 공통점 찾으셨나요? 공통점 찾으시는 분 빨리 맞춰보세요. 공통점은 다음 버튼이었어요. 맞추신 분에게는 박수를 드릴게요. 유저는 데이터 입력, 체크박스 선택 등 요구사항을 충족 후 다음 버튼을 눌러요. 이게 특징이죠. 이번에도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번엔 아주 잘 보여요. 찾으셨나요? 이번엔 순서, 단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맞추셨나요? 제일 쉬웠는데? 다음 버튼이 있으니 다음 단계가 있고 여러 순서, 단계를 마치면 완료! 드디어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쵸? 교육받지 않은 유저가 단계 순서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외관상에 보이지 않고 본질을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찾기 퀴즈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모르시겠죠? 어려우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아시겠나요? 진짜 이거 맞추신 분은 지금 라이브로 댓글 다시면요. 지금 댓글 달아서 정답이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사드릴게요. 제주도에서 있는 사람까지 한국 바뀌면 못하겠어요. 맞추신 분 있을까요? 몇 명이나 되려나?
설정의 UI가 대부분이었죠. 개발자분 외에 일반적인 보통 유저는 설치를 보통 처음 한 번 하고 컴퓨터 그대로 계속 쓰고요. 설정 또한 맨 처음 설치하고 외관상 설정 맨 처음에 좀 바꾸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롤백하고 그대로 주구장창 쓰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처음이라 처음 설치니까 처음이죠. 길고 익숙하지도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파 플레이어를 애용하는데 설치할 때 세부적인 거 안 보고 그냥 다음 버튼 누르다가 시작 페이지가 다음 홈페이지로 막 바뀌고 막 파 플레이어 아이콘 온 사방팔방 다 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이런 특징이 있는 위자드 디자인은 사실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터페이스예요. 제어권이 한정적이고 많이 읽고 클릭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적합한 사례에 최소한으로만 써야 해요. 네. 왜 위자드 디자인이 안 좋을 때, 위자드 디자인은 가라 할 때는 어떨 때냐면요. 유저한테 설명할 경우. 왜냐면 유저는 위자드 UI를 사용할 때 텍스트를 잘 읽지 않아요. 이거는 위자드 UI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빨리 완료를 누르려고 다음 버튼을 누르는데 매우 집중해요. 제가 다음파 플레이어 깔 때처럼요. 그리고 복잡한 단계 작업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작업을 단순화하는 게 더 좋은 해결책이죠. 그리고 위자드 UI는 유저가 제어할 수 있는 자유가 제어권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작업을 하는 숙련된 전문가에게는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정보 요구가 여러 번 발생할 때 이게 다음 단계가 여러 개 있는데 요구가 계속 발생되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싫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럴 때 쓰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래도 위자드 디자인이 필요할 때가 있죠. 네, 가끔 발생하는 고정된 데이터는 회원가입할 때,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 컴맹이셔서 엄마가 쇼핑몰에서 막 사고 싶은데 오프라인보다 예쁘고 싼 거를 막 파니까 네이버에서 막 뜨니까 막 사고 싶으신데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런 잘 쓰지 못한 유저도 위저드 디자인을 잘 써야지만 회원가입도 하고 물건도 사고 해야 하거든요. 그럴 때는 위저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즈앱이라는 회계 세무 서비스를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거여서 신뢰하고 정리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 흐름일 경우에는 필요하죠. 왜냐면 실명 인증을 하는데 이름을 이상하게 입력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복잡한 작업과 단계를 하면서 끝마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는 위저드 디자인이 아주 적합합니다. 네, 위저드 디자인 패턴 빠르게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실무로 접근을 해서 작업 방법과 베스트 예시를 찾아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좋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살펴볼게요. 네, 위자드 디자인 작업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고요. 네, 이거는 좀 이따 아까 다음 페이지 보면은 타이틀이에요. 네, 지금 여러분이 에멘탈 서비스 팀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비즈넷 파트너라는 웹 서비스, 그러니까 세무사, 회계사, 세무소나 회계법인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시니어 유저가 사업체에서 막, 아, 세무소 세금 알아서 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사업체를 관리를 해야지 돈을 받겠죠? 그래서 거래 내역 분류와 예정될 입금, 출금 세금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그렇다고 가설을 세우고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토대로 우리는 논리적으로 브리핑을 해야 해요. 요구사항 결정은 회계사분들 얘기 잘 들어보니까 일단 사업체 추가를 해야 하고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면 은행 계좌를 연결을 해야 한대요. 그리고 그거를 그룹핑을 했을 때는 사업체 대표 이런 담당자 이름은 개인 정보고 사업체 정보, 사업체 아이디는 홈택스에서만 있는 고유한 아이디예요. 약간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사업체 계좌번호, 사업체 이름, 그리고 우리가
총체적으로는 사업체 추가하는 게 이 UI, 우리가 만드는 이 UI의 목표인데, 사업체 추가가 큰 틀이라면, 목표라면 담당자 역할을 설정하고 담당자를 추가하는 것도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한 사업체에 여러 담당자가 있을 수도 있죠. 큰 사업체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룹하고 순서를 지정하면요. 데이터 입력 반복을 줄이겠죠. 왜냐면 정리를 했으니까 반복해서 쓰라고는 입력하라고 안 하겠죠. 그리고 완료까지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순서와 단계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한 화면에 막 모든 걸 때려박아서 입력하세요라고 해가지고 막 중압감에 느끼게 막 으악 너무 많아 으악 이런 인지부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 플로우를 작성하는데 보통 이렇게 태스크 플로우 예시가 이래요. 뎁스에서 조건은 뭐 다음 버튼을 눌렀다 아니면 검색을 했다 뭐 설정을 눌렀다 뭐 이런 게 조건이고요. 이런 걸 눌렀을 때 어떤 뎁스를 가냐 이런 거 흐름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든 게 사업체 정보, 담당자 선택, 사업체 확인, 완료라는 거를 우리는 결국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이 결과값을 도출해냈어요. 우리는 네 비즈앱은 핀테크 서비스니까요. 이런 태스크 플로우를 만들어냈죠. 이걸 토대로 우리는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사용성 테스트를 할 거예요.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을 빨리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상한 흐름이 있다던가 여기 있는 위치가 너무 이상하다던가 이런 피드백을 받고 얼른 수정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다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그런 피드백.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막상 받을 때는 이상하게 좀 속상해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토대로 만들겠죠? 사용성 테스트를 할 때는 프로토타이핑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화면이다 이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업체 생성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QA분이 사용성 테스트를 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해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더 많은 설계 반복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수정하고 인사이트를 계속 얻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해서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구현하고 개발자분과 협력해가지고 사용성 테스트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지고 구현해야 해요. 그리고 계속 뭐 유저가 진정 필요하는 거를 빠뜨리진 않았는지, 버그가 어디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지, 아니면 디자이너가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최선의 UI고 UX야 라고 분명히 만들었겠지만 유저가 막상 썼을 때는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실질적으로 쓰는 유저가 아니고 유저가 쓰는 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저의 데이터가 상당히 더 중요하죠. 사용자니까요. 그래서 그런 A/B 테스트를 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사용자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왜 이걸 누르는 걸까라는 걸 분석을 해야겠죠? 네. 이게 너무 구현 반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시행착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예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지키면은 제가 예시 외에는 시행착오가 적은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베스트니까 이걸 충족하고 그 외에 시행착오만 겪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미지를 못 떨어지게 박았어요. 네, 이거는 빠르게 이미지만 보면 돼가지고 빠르게 지나갈게요. 지금 보면은 배드 굿이라고 돼 있죠? 진행 상태 프로세스 단계를 보여줘야지 몇 단계 남았는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끝마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사용자 편안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단계가 있으면 좀 곤란하죠. 그렇다고 또 1단계, 2단계만 있는 거는 1단계, 2단계 있는데 위자드 디자인을 사용하는 건 정말 낭비죠. 그리고 이렇게 막 10단계씩 있는 거는 막 너무 중압감이 느껴지잖아요. 단계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막 유저가 안 해!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네 단계만 있어도 4단계 다 버그가 없으리란 법이 없는데 10단계 한 인터페이스에 10단계 다 모든 버그가 막 한두 개씩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진짜 이슈가 쌓이고 쌓여서 부채가 돼가지고 진짜 성가시겠죠? 그러니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최대한 숙련되지 않은 유저가 빨리 입력하고 빨리 다음 버튼을 눌러가지고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게 위자드 디자인이에요. 근데 집중력을 흐려뜨리게 하는 막 이런 게 있으면은 막 이런 게 막 끼어 팔기 같이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안 되겠죠. 안 돼요. 안 돼. 최대한 이동하는 기능을 최소화하고 집중해서 완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물론 가장 좋은 UI와 UX는 사용자가 딱 봤을 때, 유저가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읽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초등학생이 막 회원가입을 한다던가, 회원가입도 위자드 디자인을 많이 쓰니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이 쇼핑몰을 사용할지 모르시는데 이제 쇼핑몰 회원가입을 해서 막 이제 배우시는 그런 분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 전에 안 했으니까. 근데 기존 경험이 없는데 설명이 없어요. 뭐 입력하라는 말이 없어서 누르는 방법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략한 설명을 무조건 제공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건 아까 좀 다르게 생겼죠? 지금 이게 되게 틀림 그림 찾기처럼 보이는데, 배드는 이전으로 버튼이 없고 굿은 이전으로 버튼이 있어요. 유저가 진행 중인 위치를 명확하게 나타나고 앞, 뒤로 이동할 수 있는 걸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1단계에서 완료한 상태는 초록색으로 보이고 완료하지 않은 상태는 회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완료한 거와 완료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위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빠르게 지나갔고요. 이거는 우리가 반복 구현하면서 개발자분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안 돼요! 이거는 유저를 위해서 이거 기능만은 무조건 구현해야 돼요! 라고 하는 아주 앞단에 있었던 이야기를 압축한 내용이에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저 친화적인 위저드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은 일단 첫 번째, 아까 봤었죠? 사용자가 진행 중인 위치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단계 번호를 매겨야 되고요. 이동 방향 표시해야 되고요. 몇 단계 남았는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아까 회색과 초록색 보였죠? 그리고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거를 통일해야 돼요.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은 항상 똑같은 걸 통일하면 이 화면만 나오면 완료를 했구나 하고 알겠죠? 그리고 내가 뭘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완료가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아니면 뭐 잘못됐는지 이런 결과가 있는 최종 메시지를 안내를 해줘야지 유저가 잘 되었구나, 잘 안 되었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베스트 예시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어서 여기 있는데, 빈도수가 높고 이슈가 적을 수 있는 선택지를 기본값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지만 셀렉트나 드롭박스 아시죠? 그런 건 아니면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를 빈도수가 높고 이슈가 적은 걸 미리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파 플레이어 깔 때 막 시작 홈페이지가 막 다음으로 바뀌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게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눌렀으니까. 근데 그래요. 이게 유저는, 저도 그렇고 심지어 UI를 만드는 저도 유저로 사용할 때는 너무 귀찮아서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귀찮아 죽어 하면서 사용하거든요, 다들. 그래서 단계 정렬하는 방법 상관없이 어차피 위자드 디자인은 한정적인 인터페이스 제어권이 있기 때문에 유저가 최대한 신경 쓸 필요가 없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쇼핑몰이 여러 사이트가 있겠지만 뭐 지마켓 이런 큰데 말고 막 개인으로 하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 회원가입을 하면은 무슨 쿠폰을 줘서 할인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래? 이래가지고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가지고 회원가입하고 쿠폰을 받아서 했어요. 그럼 장바구니에 일단 담죠. 1단계.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은 걸 선택을 해서 이것만 살 거야 하고 다음 단계 누르겠죠. 그리고 봤는데 아까 회원가입을 했는데 내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희진 뭐 주소 이런 걸 다시 입력해야 돼. 회원가입 했는데 아까 방금 했는데
그래서 그거 다 했어요. 꾹 참고 다음에 하고 결제를 하는데 뭐 결제하는데 뭔가 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기를 눌렀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진짜 너무 화났어요. 진짜 여기 극혐과 분노의 경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끔찍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요. 이전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중요하고 기의 방법을 제공해야겠죠? 그리고 위자드 UI에 필요한 기능은 이거는 친절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제가 다음 파 플레이에서 다음 눌렀을 때 맨 마지막에 너 이거 다 시작 홈페이지 한다고 동의했고 막 여기 바탕화면에도 넣는다고 했고 여기도 한다고 했고 이런 걸 선택한 사항 요약을 제시한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게 했으면은 좀 친절했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저는 그걸 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난 시작 페이지 계속 구글할 건데 난 구글링만 할 거니까 하면서 이전 봐서 다시 선택하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UI를 설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위자드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데 테이블도 그렇고 UI를 좋은 경험으로 할 수 있게 UI를 설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위자드 UI는 기본적으로 외부인이 쉽게 보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UI지만 정말 만드는 거는 정말 디자이너와 개발은 진실을 알고 있다고 돼 있죠.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아까 이게 봤던 페이지죠? 서비스 개발 구현 방법이거든요. 위자드 디자인에만 국한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방법을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게 반복 및 구현인데요. 이걸 할 때 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자든 개발자든. 그럴 때 협업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위자드 디자인을 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협업할 때 중요한 부분, 뭐 이런 게 디자인을 할 때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나가면은 가장 빨리 작업을 하고 좋게 결과물이 나올까?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이야기겠죠? 디자인을 만드는 거에. 네, 저는 일단 디자이너고요. 딜레마를 느끼는 부분이 저는 회사에서 디자이너가 저 혼자예요. 회사에 디자이너분이 새로 10년차 디자이너가 오셨는데 그분은 브랜딩 영역을 하고 UI 디자이너는 저 혼자예요. 그러면은 회계사분이 6명 있으시고 개발자분이 6명 있으세요. 지금 개발자분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1대1로 생각하면 6대6대1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오리 보이시나요? 홍합 무리에 있으니까 뭐야 다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는 건가 봐 하고 다리를 올리고 있어요. 얘는 원래 이렇게 올리는 애가 아닌데. 저도 가끔씩 막 회계사분이 직접 진짜 서비스 사용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게 어쨌다 저쨌다 이러면서 막 폰트를 막 36포인트로 막 해줬으면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 막 아니면은 막 더존을 기존에 사용했는데 더존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막 나는 엑셀이 익숙해가지고 좀 엑셀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뭐 난 초록색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세요. 정말 좋죠. 인사이트 얻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정말 저도 디자인을 하면서 이거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꼭 지켜야겠다고 하는 철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철학을 가지고 디자인을 합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저도 나름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무리 12대1, 6대1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휘둘린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게 또 그러면 또 유저가 이렇다고 하니까 또 회계사분이 또 쓰시는 분이니까 유저니까 내가 생각하는 UX는 옳은 게 아닌 건가? 유저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막 휘둘리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이니까 일단 기능 구현을 한 상태에서 기능 구현이 막 돼 있어가지고 막 되게 이런 상태에서 디자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되게 디자이너는 디자인이란 단어가 어원이 설계거든요. 그래서 난 설계를 해가지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뭐 그룹핑을 하고 요구사항을 해가지고 태스크 플로우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단계 생략하고 만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저는 그거 없이 그냥 기능 구현 되어 있고 이렇게 디자인만 해주세요 하면 예쁘게 만드는 그런 그래픽 디자이너 같고 저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디자이너분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예요, 아마. 진짜 적거든요, 그런 사람은. 너무 저주같나? 네, 그래서 또 힘든 게 집단적 독백이에요. 회의를 할 때 제가 느끼는 게, 우리는 한국 카레에 대한 한국 카레를 목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인도 카레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난이랑 먹고 향신료가 막 인도 카레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획자랑 개발자는 일본 카레가 그렇게 큰 소재에 구워가지고 되게 막 두고 먹고 막 갈색도 있고 막 그렇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둘 다 약간 핀트가 좀 엇나간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쪽이 얘기하는 거랑 제가 얘기하는 거랑 시안 2개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해서, 그러면 일본 카레 시안, 인도 카레 시안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카레를 만들었어야 됐어. 그리고 설명을 할 때 저도 사람인지라 전문적인 용어를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데, 개발자와 기획자와 얘기할 때 서로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굴림체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싫은데요? 그럼 전 타이포그래피 신봉자여서 막 설명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이게 일본 어쩌고 원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고 가독성이 엉망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상대방이 막 개발자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괜히 이거를 굴림체를 선택했겠냐, 나는 가독성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막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굴림체는 일단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개발자한테 이거 왜 에러 나요? 막 이러면은 그냥 DB에서 네트워크 뻑이 나가지고 지금 500 에러가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만 설명해도 되는데, 막 상대가 100킷이란 게 있는데 지금 100킷이 6단계가 있고 OSI 6단계에서 막 물리적 단계, 애플리케이션 단계 막 이러면은 막 서로 막 다른 얘기 했을 때 뭐야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은, 상대방 또 뭐야 못 알아듣나봐 이런 표정을 짓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못 알아들으면 자존심이 상처가 생기니까 뭐야 재수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잘 얘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조건 다 들어주고 끝까지 들은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은 수첩에 적어놨다가 그 사람의 말이 끝난 뒤에 사실 이 부분 저 이해가 안 갔어요 라고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이거예요. 시간과 예산이 조금 더 없어서 보급형. 제가 이렇게 뼈를 깎게 스케치로 작업하고 제플린 가이드로 올려서 정우성처럼 만들면 보급형으로 이렇게 나와요. 윤종신 같이. 어째 보면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속상하죠. 이렇게 나오면은 속상해요. 그리고 진짜 너무 속상할 때는 수지처럼 제플린 가이드를 올렸는데 진짜 막 정렬이 지금 마이그레이션 문제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수지가 아니라 진짜 합성 수지 같은 게 막 나오면은, 제가 어디 가서 이거 이거 제가 했어요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막 이게 배포돼가지고 누군가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막 이러면 되게 막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수준이면 되게 그렇게 구현되면 되게 속상해요. 이럴 때 커뮤니케이션이 또 중요하고, 이거 또 이렇게 피드백 이렇게 되고 이게 왜 안 되나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했죠. 근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분야를 존중하고 얘기를 무조건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고 최대한 얘기를 해주고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목표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작업을 잘해야 돼요. 슬라이드가 10개가 남았는데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해. 그래서 저는 저부터 잘하기 위해서 가이드 제플린에 이렇게 섹션을 나누고 태그도 이렇게 하고요.
지라 컴플런스를 쓰면서 이렇게 댓글을 열심히 쓰고요. 마크업도 해요. 여기 보면 다 헬리죠. 이렇게 좋은 기업 문화인 에멘탈에 지원하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에멘탈에 없고 백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다 폭스웨이브로 돼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가 마음에 드신다면요. 안녕!